여러분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대학로 다락방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12월의 마지막 녹화입니다. 그리고요, 대학로 다락방 오늘 뭐 볼까의 또 마지막 녹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연극 속에 잠시 접어두고요. 한 해 동안 어떤 공연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공연들을 소개했었는지, 좋았던 공연은 무엇이었는지, 2022년 또 연극계 이모저모를 한번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패널로 자, 이훈경 제자백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극단 제자백과에서 대표인데 매표라고 제가 말하고 다닙니다. 매표라는 의미는 표 팔고. 네, 표 파는 걸 제가 무조건 제가 합니다. 왜냐면 오는 관객들이나 지인들을 오롯이 제가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가 매표여서 저는 무조건 매표를 제가 합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 단원들을 못 믿어가지고. 절대. 저는 극발전소 301 대표로 또 그리고 이 프로그램 아르코 다락방, 대학로 다락방의 PD로 여러분과 함께했던 정범철입니다. 자, 두 분 다 대표님이시잖아요. 자, 2022년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 3년이 됐고 많이 힘드셨죠. 그쵸? 그 운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뭐 거의 다 극단들이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한 2, 3년 정도는 1년에 한 작품? 두 작품? 겨우 올릴까 말까 한 기간이었죠. 코로나 기간이. 근데 이제 올해는 미친 듯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예, 예. 그러니까 정작 극단 공연을 해야 되는데 단원들이 너무 바빠서 공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움츠러들었다가 다 쏟아져 나온 그런 느낌? 지금 어떻게 보면 2022년도에 많은 작품들이 올라갔잖아요. 많은 작품들을 이제 관객하셨을 텐데 어떤 작품들이 뭐 인상이 깊었는지 뭐 이런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보신 것들 중에 올해 좀 그리고 이훈경 대표님이 공연을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올해 특히 제가 10월 달에 한 달에 20작품을 봤더라고요. 작은 공연들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극단이 있었나? 이런 배우가 있었나? 하는 공연들을 좀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정의정이라는 작품 그리고 이철이 연출의 맹? 혹시 맹 보셨어요? 네. 그 평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달콤한 노래, 달나라 동백꽃 뭐 이런 공연들이 되게 인상 깊었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최근에 본 거 중에 뭐 여러 개 작품이 있는데 저는 뭐 초선위원도 재밌게 봤고 다음에 바리대기도 좋게 봤고 저희가 소개했던 작품 중에 또 뭐 도담도담 페스티벌 얼마 전에 이제 또 소개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두 작품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정말 우리가 올해만 소개한 게 작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오늘이 37화 그래서 한 36개 작품 정도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다루지 못한 연극 페스티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참 많이 작품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한 달에 두 작품씩 해도 너무 일부만 다루는 것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페스티벌도 저희가 많이 했는데도 그만큼 한국 연극 대학로에서 정말 많은 연극들이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한 번 느끼는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연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보통 기본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공연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되게 짧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에 의존하는 공연들도 많고 또 지원금이 의존하지 않더라도 아무래도 제작비 여건상 짧게 하는 공연들도 많고 그런 거로 봐서 객석을 다 채우기도 전에 이제 공연이 끝나잖아요. 그쵸. 뭔가 알려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입소문 나서 보러 가려고 그러면 끝나요. 맞아요. 그게 가장 저는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근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극단들이 공연하기에는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짧지 않은 기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객석을 채우는 거에 있어서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관객들이 좀 분산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공연 기간을 2주, 뭐 짧으면 1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짧게 해서 그래도 유독 입소문이 빠르게 나는 작품들은 재공연이 있죠. 재공연을 앵콜 하기도 하니까. 하죠. 네, 네. 그 재공연을 해도 또 짧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 달 했었을 때가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땐 제가 배우를 했을 때고 지금은 제작자로서 한 달 공연이 되게 부담되기는 하지만 배우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나요? 한 달 정도는 돼야 뭔가 본인 스스로 찾아내고 발전하고 뭔가 이런 기간이 되는데 2주면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아. 이럴 때 딱 끝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한 달 했을 때도 이제 뭔가 할 것 같은데 끝나는. 6개월 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야, 6개월 해보니까 이제 진짜 알겠더라. 그런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더 그쵸. 알아가는 거예요. 깊어지고 알아가고 맞아요. 이 어떤 인생을 어쨌든 내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계속 파면 팔수록 더 깊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제 오버하면 전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변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작품보다 자기 개인적인 맞아요. 역할에만 욕심이 생겨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이제 페스티벌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오늘 모볼까에서 많은 페스티벌들 연극제를 좀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소개했던 것이 뭐 도담도담 페스티벌, 그다음에 아스테이지 국제 여름 축제, 그다음에 일본 출구 연극제, 천국 축제, 뭐 봄작가 겨울 무대 있지만 굉장히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이 많아요. 네, 페스티벌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 이유로는 지원 사업이 페스티벌 축제 지원 사업이 따로 있고 그것도 그렇고 또 극단들끼리 또 작품끼리 뭉쳐서 페스티벌 형식으로 같이 홍보를 하거나 극장 대관을 했을 때 이 좀 뭔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 페스티벌의 특색 색깔을 한 방향으로 계속 매년 지속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극장들 입장에서도 페스티벌을 주최해야 극장 지원 사업에서 선정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페스티벌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 소개 못한 페스티벌을 그냥 간단히 몇 개만 좀 다 또 못할 것 같고 그냥 쭉 그냥 제가 빨리 읊어보면 뭐 굉장히 천천히 많습니다. 읽으셔도 저게 빨리 돌아갈 겁니다. 네. 네, 되게 많아요. 뭐 대표적인 가장 오래됐고 전통 있는 서울연극제부터 해서 뭐 대한민국 연극제, 말모이 연극제, 종로 문화 다양성 연극제, 미래 연극제, 페미니즘 연극제, 대한민국 신진 연출가전, SF 연극제, 늘 푸른 연극제, 여섯 연극제, 단단 페스티벌, 무죽 페스티벌, 동국 연출가전, 76 페스티벌, 첫걸음 페스티벌, 원모어 페스티벌, 이인극 페스티벌, 창작공간 페스티벌, 여주인공 페스티벌, 대로 페스티벌, 일편단심 페스티벌, 개판 페스티벌, 목거지 페스티벌, 산울림 고정극장, 소극장 공유 이따 페스티벌 정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저 또 있었어요. 어쩌다 연극 페스티벌. 네, 더 있는데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 몇 네. 개 또 없는 것도 있네요. 네. 올해 한국 연극계였던 이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거의 이 좀 움츠렸던 그 시기를 벗어나서 뭔가 다시 자유롭게 연극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첫 해가 되는 다시 네 그게 올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수많은 그 컨텐츠들 뭐 OTT라든지 또 이런 다양해진 영화 드라마의 시장과 연극이 어떻게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도 이 그런 과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1세기가 아닌가. 네.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가야 될지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지원 사업 중에 대다수 영상 지원 사업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코로나가 끝날 때쯤 그 영상 지원 사업으로 쏠렸던 금액들이 무대 공연화로 쏠릴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변화되는 과정이 리셋되는 과정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
결국 존재해야 되는 이들은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다른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기로가 아닐까요? 과정이 아닐까? 라는 사실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걸쳐되는 과정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 연극계 이슈에 대해서 또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베리어 프리 공연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식도 점점 대중들한테도 많이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공연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럼 이런 연극계의 노력이 지금 좀 익숙함의 시기를 좀 벗어나면 다양성과 함께 많이 보편화되지 않을까. 어제 예술정에서 하는 공연을 하나 봤는데 그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의 경험을 위한 공연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객들한테 불투명한 안경을 나눠줘요. 그리고 50분 동안 그 안경을 쓰고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을 감고 1시간 동안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민감해져서 배우들의 호흡 소리라든가 터치하는 거라든가 뭐 막 전환하는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극대화서 돼서 들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실험이에요, 그런 것들. 네, 시도가 되게 함께 하는 좋았어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소외된 계층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연극이 발전을 하려면 좀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의외로 가깝게 현실화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K-시네마, K-드라마, K-팝의 시대에서 이 다음은 이 K-연극이 저는 K-시어터의 시대가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관객을 넘어서 해외 관객들이 대한민국의 연극을 보러 오는 시대가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적인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조금 더 고민하고 정성 들이고 시행착오를 충분히 한 후에 오픈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혹시 코로나 기간 동안에 LG U+나 이런 데에서 연극들이 오픈된 거 혹시 보셨어요? 네네네. 채널에 그 TV 틀면은 연극들 볼 수 있는 거? 저는 아동극도 한번 본 적이 있고 약간 퍼포먼스 극도 일부러 티켓을 유료를 해서 본 적이 있는데 보면서 되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왜냐면 이미 아이들한테는 이 매체라는 게 너무나 화려하고 기술적인 딱 돼 있는데 거기에 연극 프로그램 딱 눌렀더니 정말 생 그 공연이 TV를 통해서 나오는데 아 이거를 본 방 안에서 보는 관객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연극을 볼까?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컸거든요, 사실은. 여러 대 카메라를 놓고 마치 연극 극장에 와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국립극단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방송으로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굉장히 잘 찍은 작품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예전에는 이제 극단 시스템에서 이제는 프로젝트를 하는 팀 컴퍼니 작업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장단점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극단이 가지고 할 수 있는 합과 그 안에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고 근데 그렇게 유지될 수 없는 것들은 분명히 프로덕션의 개념으로 분명히 그때그때 모여서 좋은 힘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극단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극단의 형태를. 근데 그게 시대에 발맞춰 전 둘 다 공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양한 또 그 니즈에 맞춰서 약간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예술성이라든지 그런 순수 연극의 느낌으로 지속하는 극단의 작품들도 있는 거고 이런 차이들이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시설이 좋고 내가 아는 배우들이 나오는 공연들을 컨택하기 마련이니까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상업적으로도 매력이 있는 그런 작품들은 프로덕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예산이 그만큼 또 많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고 이 극단들의 입장에서는 소규모 저예산이지만 그 작품 안에서 또 만족할 수 있는 관객들을 위한 작품들 또 뭐 작품성과 예술성을 중심으로 만드는 작업을 또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고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제작 여건 인프라를 갖고 와서 뭐 양질의 공연도 만들 수 있는 거고. 현재 뭐 한국 연극의 지원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자고 했는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참 어려운 네, 질문이죠. 제일 어려운 질문인 예.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변화되는 딱 시기인지라 맞아요. 뭐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안정화되지 않고 지금 딱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혼돈의 시대여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시기이기는 하나 변화는 필요하죠. 그렇죠. 변화는 필요하고 그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문화예술 지원이 국가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많아져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면서 매년 거의 이렇게 했다가 또 다음 해에 또 이렇게 했다가 계속 조금씩 바뀌어서 진화돼 오기도 하고 다양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적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의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뭐 연극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국악, 무용, 뭐 미술, 뭐 다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배분과 이 분야에 어떻게 이 한 분야에서도 젊은 층이 있고 기성층이 있고 원로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검증된 뭐 예술가가 있고 신진 예술가가 있고 너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비중을 줄 것이냐 다액 소건이냐 소액 다건이냐는 항상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술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상업적으로 모든 것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과 관계없이 예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상업 논리에 이 보존될 수 있는 예술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지원의 목적이니까 그게 꾸준히 지속되길. 정책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예술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거든요. 항상 정책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술을 끼워 넣으니까 저희가 지원 사업이 변할 때마다 맞춰서 공연을 만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술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하는 활동에 지원이 들어올 뿐인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예술 정책 지원 어떤 뭐 자리가 있나요? 그런 자리가? 앞으로 예술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문화관광부 소리는 열심히 장관 내겠습니다. 쪽에 한번 도전해 보실 소리는 열심히 내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부 장관에 도전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지금 빠른데요? 조금 더 아니 젊었을 때 하는 게 훨씬 더 아이고. 에너지 있고 좋잖아요. 한마디 뱉으면 큰일 나겠다. 훌륭한 예술가가 나오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중요하지만 예술 정책적으로 훌륭한 행정가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연극 쪽으로 연극 행정을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이 더 많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긴 시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제 저희 대학로 다락방 오늘 모볼까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슬슬 이제 막을 내릴까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 PD님께서 네. 조금 홍보 좀 해주시죠. 네, 여기 대학로 극장, 대학로 대극장, 대학로 소극장이 있는 이 대학로 중심에 위치하고 있죠. 1층 로비에 대학로 공작소라는 이런 스튜디오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이죠. 여기를 이 대관을 얼마든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대학로 다락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이 공간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대관을 받고 이런 유튜브 촬영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뭐 낭독 뭐 극을 촬영한다든지 리딩 현장을 촬영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얼마든지 대관을 하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넘도록 이 사회를 봐주신 또 김동현 배우님 또 소감 한마디 들어봤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누나 다 그런 말을 하지만
이제 사회를 알겠구나 생각했을 때쯤에 그만두게 되는. 아무튼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예, 저는 아무튼 이 공작소가 앞으로 여러분의 이제 이 공간이 돼서요. 또 이 공간 안에서 많은 연극들을 알려주시고 또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그 역할을 이제 충분히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어떤 맡은 바 소임 딱 했습니다. 예, 여러분 좋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저는 이제 무대에서 봐야죠.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다뤘던 작품들을 아직 못 다룬 작품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딱 왔는데 오늘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사실 조금 더 해도 되지 않나요? 주어진 시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대학로의 많은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채널 프로그램 있으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마무리 인사를 우리 이제 이은경 대표님께서 한번. 아, 네네. 일단 고생하시는 두 분께 너무 고생하셨다고 또 보시는 분들도 박수를 쳐주시겠지만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뭐 볼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에 올라가는 공연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적입니다. 수키 컴퍼니 제작이고요. 대학로 SH 아트홀에서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연출 이종호입니다. 사랑향기 퍼센트 스튜디오 제작이고요. 12월 31일까지 새우아트센터 이관에서 합니다. 빛나는 버러지 달컴퍼니 제작이고요. 드림아트센터 사관에서 합니다. 1월 8일까지 이인수 연출입니다. 로켓 캔디입니다. 공놀이 클럽 제작이고요.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합니다.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강흥구 연출입니다. 진짜 나쁜 소녀 휴먼 컴퍼니 제작이고요. 대학로 유니플레스 3관에서 합니다. 3월 12일까지 연출 정구진입니다. 복길 잡화점 정재현 제작이고요. 1월 1일까지 대학로 해오름 예술극장에서 합니다. 그동안 대학로 다락방 오늘 뭐 볼까 시청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